안녕 여러분. 드디어 길고 긴 간호학과 면접 영상의 끝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면접날 했던 루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현역 때는 교복이 있으니까 뭐 입어야 되지? 하는 고민을 사실 안 했는데 재수생은 교복 입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졸업생 신분인데 교복보다는 단정한 옷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정장을 입었어요. 이렇게 위아래 세트로 입고 안에는 깔끔하게 그냥 단색 셔츠를 입었어요. 셔츠도 너무 원색보다는 아무래도 무채색 계열이 입는 게 좋겠죠. 이 정장은 이걸 위해서 따로 사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냥 언니 거를 빌려서 입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옷이죠. 뭐 딱히 특별할 건 없어요. 신발은 운동화가 정장에 잘 안 어울려서 운동화를 신기보다는 굽이 낮은 단화를 신었어요. 단화라고 해서 뭐 엄청 무늬가 있거나 하진 않았고 정말 딱 그 기본적인 검은색 단화 한 굽 1cm, 한 2cm 정도 되는 낮은 걸로 신고 갔어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현역 때는 워낙에 머리가 길어서 아래로 똥머리를 해서 뒤로 묶었는데 재수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단발머리여서 묶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보다도 그때 면접 볼 당시에는 머리가 조금 더 짧아서 반묶음하기도 좀 어려운 감이 있었고 선생님들도 반묶음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그러셔서 아예 머리를 풀고 그 대신 단정하게 귀 뒤로 넘겨서 갔어요. 머리숱이 저는 원래도 엄청 많은 편이라 약간 삼각김밥 같아 보인다고들 하죠. 좀 그런 감이 있어서 뭐 면접 보기 한 일주일 전쯤에 미리 숱을 쳐놨어요. 그리고 당일에는 머리 다 빗은 다음에 그 올리브영 가면은 픽싱 스프레이라고 판매하는 게 많거든요. 그 중에 아무거나 뭐 구매하셔서 그 픽싱 스프레이 뿌려서 준비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은 별다른 건 없고 그냥 간단하게 톤 보정 정도 했어요. 너무 화장한 티가 많이 나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가볍게 컨실러로 가릴 부분은 가리고 톤도 목과 비슷한 정도에서만 너무 밝지는 않게 했어요. 그 외에 색조 화장도 강하게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아이라인은 원래 눈꼬리보다 한 1mm 내지는 2mm 정도만 빼서 또렷한 인상을 주려고 했고 입술은 너무 붉지 않게 은은한 색을 바르고 갔어요. 화장은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각자 의견이 너무 많이 갈리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각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도 한두 시간은 먼저 나오는 게 좋겠죠? 저는 미리 가서 그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서 면접을 최종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일단 그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이렇게 노크를 하면 안에서 네 들어오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인사를 하고 이제 의자를 빼서 앉는데 이때 주의점! 의자를 질질 끌면 아무래도 소리가 너무 크겠죠. 그거 말고 의자를 들어서 뺀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앉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생각하셔야 되는 분이 보통 수험표를 왼쪽 가슴에 많이 달거든요. 아무래도 수험표가 더 잘 드러나면 좋겠죠. 그러니까 앉으면서 은근슬쩍 손으로 왼쪽 가슴 쪽 옷깃을 여미면서 앉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면접 볼 준비는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면접 준비를 위한 많은 질문을 생각했고 또 그걸 준비해 왔으니까 항상 하나의 키워드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밀고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키워드, 뭐 자기소개면 자기소개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지원 동기면 지원 동기의 키워드가 있겠죠. 그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야 외운 티도 안 나고 또 이야기했을 때 혹시 막히는 부분이 생겨도 뒤에를 급하게 만들어서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비법 아닌 비법인데 저는 이제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너무 떨리니까 그럼 이제 화장실을 보통 갔어요. 가서 이제 거울을 보고 이제 주문을 외는 거죠. 넌 붙는다. 이게 주문을 외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주문 외우고도 수도 없이 떨어져서 비법이라고 하기 웃기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덜 떨릴 수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대일로 이루어지는 면접은 저는 부담감이 좀 덜했어요. 뭔가 그래도 지원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면접관은 저는 혼자지만 면접관은 보통 두 분 아니면 세 분 정도가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서
그 각각의 면접관의 눈을 이제 잘 마주치면서 적당하게 시선을 배분해서 보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이런 인상을 줘야 돼요. 나만큼 이 학교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준비해온 학생이 없다. 나는 정말로 이 학교가 오고 싶다. 이런 거를 계속 어필을 해야 해요. 그런 점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눈을 피하는 것도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고, 이게 좀 어려우면 가족이나 선생님과 미리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대다 면접도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만약 다대다 면접에서 내가 첫 번째 순서가 됐다고 하면 우선 아까 다대일 면접에서 했던 것처럼 노크를 먼저 해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네, 들어오세요 이런 말이 들리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의자 앞으로 말고 의자 뒤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의자 앞으로 와서 바로 자기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일단 서서 다른 친구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럼 기다린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다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자리에 앉으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도 첫 번째 순서로 말하는 경우가 이제 당연히 많겠죠.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순서로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최대한 내가 이 학교에 대해 준비한 걸 다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준비한 거에 한 반 정도만 얘기를 하면 뒤에 있는 친구는 내가 말한 반에 자기가 준비한 걸 합쳐서 더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 친구는 더 많이 얘기하고, 그럼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너무 준비한 게 없다고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들이 뭐 설사 같은 말 하더라도 저 친구가 더 잘했다기보다는 내 걸 좀 따라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중간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이게 제일 좀 애매했는데, 아무래도 중간 자리에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친구의 답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반대 순서로 돌아올 때는 마지막 친구랑 답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이게 뭔가 따라한 게 아니지만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눈에도 덜 띄고 또 이제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혹시 몰라서 한 하나 정도? 많게는 두 개 정도 미리 더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준비를 그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준비해 간 거를 완벽하게 문장형으로 다 준비한 게 아니라 키워드만 미리 따서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을 할 때 앞에 애가 내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한 거랑 너무 똑같은 답을 했어. 그럼 이제 내가 준비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건 사실 이제 의미가 없는 답이 되겠죠. 앞에 거랑 똑같은 답이 된 거니까. 그래서 빠르게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답을 빠르게 손절하고 이제 준비해왔던 또 다른 키워드를 이용해서 즉석에서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좀 말이 꼬일 수도 있고 좀 어색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또 키워드를 잘 생각해놓고 기억해놓으면 생각보다 잘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꼭 하나씩은 더 생각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앞에 답이 누적된 게 많을수록 심사위원들의 관심도도 떨어지기 마련이고, 또 제가 쓸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 학교만 쓰는 게 아니고 많은 학교를 쓰다 보니까 꼭 학교에서 하나씩은 놓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그 부분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초반에 얘기를 하면 심사위원 눈에 한번 들 수 있겠죠. 심사위원 눈에 들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시선이 계속 집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면접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면접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지금까지 면접을 잘 해온 만큼 마지막 한마디를 확실하게 해서 인상을 주는 게 좋겠죠. 제 마지막 한마디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마지막 한마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끝마칠게요. 감사했습니다. 안녕.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더 이상의 의학적 처치가 무의미한 환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선고받은 그 이후에도 환자들은 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참기 힘든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말기 환자들을 옆에서 최선을 다해 간호하고 또 공감하고 소통하며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들이 각자에게 남은 시간 동안 뜨겁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이 삶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곳 A대학교에서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